반갑습니다. 셔리형입니다. 오늘 또 경매로 나온 공장 물건 한번 살펴볼 건데 경기도 파주시에 나와 있는 물건이죠. 주소지가 탄현면 축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탄현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공장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파주시 공장이라고 하면은 그 LG 그 디스플레이 단지 있잖아요. 그거를 딱 떠올리는데 그거 말고도 일반적인 계획관리에 개별 입지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크고 작은 산업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동네죠. 그래서 파주가 생각보다 이 공장 창고의 값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개별적인 위치마다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어요. 좀 위치가 안 좋다거나 뭐가 좀 스펙이 안 좋다거나.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공장 창고라고 했을 때는 이 파주시에 나오는 물건들이 가격이 상당히 생각보다 짱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물건은 본부지랑 도로 필지 다 합해가지고 840평이 조금 넘는 평수고 건물의 연면적 자체도 상당히 이 정도면은 많이 채운 겁니다. 거의 연면적이 400평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의 평수 대비했을 때는 거의 뭐 반절 가까이 채운 그런 느낌이죠. 최초 감정가는 23억 4,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한 차례 유찰이 됐기 때문에 16억 4,400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회차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가격을 한번 알아볼게요. 16억 4,400만원 나누기 토지 평수가 843평. 자, 그러면은 평당 지금 195만원까지 떨어진 건데 우리 물건이 위치한 파주시 탄현면 이 축현리에서 지금 195만원의 평당 가격이라고 하면은 절대 이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격이 단순히 이렇게 이제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불나방처럼 뛰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평당 200만원도 지금 안 되게끔 유찰이 되어 있지만 이 가격에 이 공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이런 거를 딱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는 2회차에 들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은 한 차례 유찰을 기다려가지고 3회차를 노려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물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현황을 봤더니 본부지가 763평 정도 되고 있고 도로 필지가 지분으로 지금 같이 딸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면적이 844평 정도 되고 있다. 그러면 도로가 81평이고 본부지가 760평이 조금 넘는 수치니까 도로 지분율은 딱 보더라도 10% 정도 되고 있으니까 도로 지분율은 합격이다. 건물의 구성을 봤더니 단층짜리 150평이 조금 안 되는 거 요거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층짜리 건물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얘도 봤더니 1층이 148평이에요. 그리고 2층에 사무실 공간이 50평 정도 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딱 봤을 때는 우리 공장 건물이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여기가 다 통으로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요 정도만 해가지고 여기에 2층 공간 50평 정도 사무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요 148평의 면적은 요 바닥 면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구조를 또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 외에는 제시외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3평, 30평, 1점 몇 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우리 물건에서 그렇게 중요한 어떤 포지션은 아니에요. 임차인 현황을 봤더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지금 둘이 등재가 돼 있습니다. 2천에 30만원짜리 그 다음에 보증금 1000만원짜리 해서 두 분이 지금 대항력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밑에 경매 정보지에 보면은 채무자, 소유자 회사가 전부 점유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은 없다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 삼아가지고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임차인의 어떤 현황상 대항력이 있음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분들이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현장 조사와 탐문을 통해서 입찰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밑에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봤더니 말소기준 등기 이하로는 모든 권리가 다 소멸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에요. 자, 일단은 우리 물건지로 한번 현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면도로 지금 들어가기 전에 우리 물건지로 가는 2차선 도로의 풍경이거든요. 야, 근데 주변에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계획관리 뭐 이런 토지에 개별 입지 공장들이 밀집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이 동네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딱 보더라도 아, 오늘의 물건이 상당히 공장들도 몰려 있고 관련된 그런 인프라들도 있을 거고 공장을 운영하고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괜찮겠다라는 느낌이 벌써 주변 풍경만 딱 보더라도 드는 거죠. 지금 뭐 얘기하는 사이에 2차선 도로에서 이제 이면 도로로 들어온 겁니다. 해서 우리 물건은 이제 이 정도 된 도로폭 한 6에서 7m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대략적으로는 기준을 한 6m라고 생각을 하고 6m 도로를 타고 지금 2차선 국도에서 우리 물건지까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면 도로를 딱 타고 들어가는데도 벌써 그냥 주변에 뭐가 없어요. 빈 땅이 없습니다. 빈 땅이. 그냥 다 공장 창고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에 들어가 있는 우리 경매 물건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뭐다? 아, 이게 주변의 풍경이나 밀집도나 이런 관련된 인프라, 편의시설 이런 게 충분히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 경매 물건 첫 느낌은 나쁘지가 않다. 이 느낌이 벌써 딱 드는 거죠. 근데 주변의 공장들의 어떤 외형적인 상태 이런 거를 봤더니 다들 공장들이 연배는 좀 있습니다. 비주얼이. 이렇게 해서 우리 경매의 목적물로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물건지까지 딱 이렇게 왔을 때 진출입의 편의성 이런 게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여기 보이시는 자바라 대문 이거를 활짝 이렇게 열었을 때는 대형 차량들도 이 마당으로 도로에서 들어가는 어떤 편의성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진출입으로 인한 불편은 없는 물건 같아요. 그리고 딱 보더라도 벌써 마당의 공간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느낌도 없고 이 정도면은 좀 큰 차량이 오더라도 회차나 상차, 하차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도 좀 편리하겠죠. 대신 우리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마당이 아스콘 마감이 아니라 콘크리트 마감이에요. 근데 상태를 딱 봤을 때는 중간중간 뭐 이렇게 좀 땜빵도 좀 하고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서도 콘크리트 포장 중간에 뭐 이렇게 까져가지고 와이어 메쉬가 튀어나와 있고 뭐 이런 거는 눈에는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 사용 승인이 아까 2007년이었죠. 지금 2024년이니까 한 17년 정도, 16년 이렇게 이제 흐른 건데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쪽 길 있죠. 해서 아까 봤던 그 정문 거기를 지나쳐가지고 이 공장의 뒤편으로 또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에서 오른편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입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물건이다. 건물의 뒤편 모습이나 옆면이나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건물들이 2007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7살, 16살 이렇게 먹었으니까 당연히 뭐 세월의 흔적이나 어느 정도의 노후도나 이런 거는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감안을 해보더라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공장 경매 물건을 저와 함께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런 물건들 보면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상태의 건물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 물건은 뭐 이 정도면은 그냥 간단하게 수선할 부분 좀 수선하고 청소할 부분 청소해가지고 쓰면은 나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요렇게 이제 좀 약간 갈색으로 좀 그을린 그런 흔적들이나 요렇게 판넬 조금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거 그냥 보기 싫으면은 뭐 수선 조금 하면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보수를 해주고 나면은 괜찮아질 것 같기는 해요. 좀 더 깨끗하게.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뭐 연식 감안했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양쪽에 지금 한 150평 정도 되는 공장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데 왼편의 거는 그냥 일반적인 완전한 1층짜리 단층 공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거는 원래는 단층 공장이었는데 2014년인가? 요때 2층에다가 50평 정도 되는 그 사무공간 이거를 짜서 넣으면서 증축 허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 공장들을 신축을 하신 다음에 7년 정도 쓰시다가 사무실을 이 오른쪽 건물에다가 넣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은 이렇게 철제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날 제가 현장에 딱 갔을 때가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그 다음에 바람이 막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막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그런 날씨 속에서 또 이런 물건 상태를 딱 보니까 뭔가 느낌이 좀 더 걱정스러운 느낌이기는 하죠. 막 천막도 여기 다 찢어져 있고 색깔도 지금 막 그을려가지고 막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맑은 날 가가지고 또 보면은 그래도 좀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좀 흐리고 비가 왔기 때문에 좀 더 을씨년스럽게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낙찰 받고 깨끗하게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조금 화장해주잖아요. 정말 예뻐집니다. 공장이. 해서 공장의 어떤 전체적인 토지 모양 그 다음에 이 건물의 배치 제시회 건물의 뭐 위치 구조 이런 거는 크게 복잡한 물건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네이버 부동산에서 주변에 공장들이 얼마 정도에 지금 나오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경매 목적물 지금 이 공장이죠. 요렇게 이면도로 타고 들어와서 요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뒷길을 통해서 요렇게 들어올 수도 있었고 해서 이 위치를 좀 잘 기억을 해놓고 주변에 어떤 매물들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목적물 바로 들어오는 길목에 공장이 지금 2개가 나와 있어요. 이거 먼저 한번 볼게요. 6억 2천인데 평당 지금 311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가 200평에 건물이 60평이니까 층고도 7.7m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2차선 도로에서 들어오는 거리도 좀 짧죠. 그리고 건물을 봤더니 2종 근생인 거 보니까 제조업소로 허가를 받은 걸 거고, 200평이 60평이면은 건폐율도 괜찮죠. 사용 승인일은 2017년, 그러니까 10년도 지금 채 안 된 준신축 공장이죠. 근데 그게 지금 311만원이다. 이거 거리뷰로 물건 생긴 것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깔끔하죠. 도로 폭도 괜찮고, 도로 이쪽에서 들어올 때 바로 직진으로 해가지고 마당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야, 이 정도면은 깔끔합니다. 지금 이 물건도 6억 2천, 얘는 350만원에 지금 평당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80평, 그 다음에 건물 60평, 사용 승인일은 2014년,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됐죠. 이제 건폐율은 얘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 매물 설명에 보니까 뭐 특별히 기재해 놓은 건 없으세요. 근데 2종 근생인 거 보면은 얘도 제조업소로 허가를 받았을 거고, 우리가 아까 봤던 요 안쪽에 얘랑 특별히 이제 연식 빼고는 토지 평수가 조금 작다, 이 차이만 빼면은 크게 물리적으로 다른 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2차선 도로에서 직진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짧고 진출입이 편리하겠죠. 얘도 생긴 거 한번 볼까요? 여기 2차선에서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건데, 야, 근데 이거 상당히 시원시원해요. 그냥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시성도 상당히 좋고, 아까 안쪽에 있던 60평짜리 공장이랑 이렇게 다이다이로 비교를 한다라고 치면은 토지 평수가 얘가 조금 얘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총액은 6억 2천 요렇게 지금 2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평당가로 따져보면 얘가 아까 311만원, 얘가 지금 350만원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얘가 유난히 싸다, 얘가 유난히 비싸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어차피 입지는 똑같아요. 들어오는 거리만 살짝 차이가 있는 거고, 들어올 때 직선으로 들어와서 끝나냐 아니면은 꺾어서 들어오냐, 요 차이가 있는 거고, 연식은 얘네 둘만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연식은 아니다 보니까 얘가 311만원, 얘가 뭐 350만원 요렇게 단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얘는 비싸고 얘는 싸고 뭐 요런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을 상대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좀 더 보면은 얘는 지금 2차선에 접해 있는 그런 물건 같습니다. 여기 잠깐 생긴 걸 보면은 그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60평짜리 하나, 58평짜리 하나, 그러면 뭐 60평짜리 2동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건폐율도 40%를 거의 다 채웠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보니까 300평이 조금 안 돼요. 근데 지금 평당 가격이 340만원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2차선에 접해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여기 위쪽에는 축현, 산단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 안에 있는 공장들은 좀 비쌀 것 같아요. 뭐 대충 한번 몇 개만 보면은 평당 543만원, 이 친구는 지금 457만원, 얘도 584만원, 얘는 지금 401만원, 여기 위에는 550만원, 또 여기 이거는 430만원. 가격이 확실히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평당 300 몇십만원짜리 이런 거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시세 조사 참고할 때 조금 빼야 돼요. 우리 경매물건은 일반적인 계획관리 토지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입지 공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단지 안에 있는 애랑 비교를 해버리면은 안 맞아요. 자, 아까 우리 공장 안쪽에 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야, 얘는 딱 보더라도 평수가 마당이 상당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대지가 2260평, 건물이 730평, 근데 평당가가 지금 350만원입니다. 요거 사진 잠깐만 보면은, 자, 이렇게 생긴 거죠. 마당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물건들은 사용하실 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까 요 사진을 딱 보니까 건물의 어떤 그 구성이 정말 전형적인 창고 업종에 적합한 어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모양 따라서 건물을 요렇게 이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마당 공간을 상당히 여유 있게 쓰는 거죠. 근데 요런 식의 건물 배치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바나나킥형 공장이다. 생긴 게 우리 먹는 과자 바나나킥이랑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바나나킥형 창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 바나나킥 공장은 350만원입니다. 지금 평당가가. 근데 요거는 우리 경매물건 시세 조사 참고할 때 조금 제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좀 더 왼편에 이런 공장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얘는 싸다. 230만원이에요. 우리 이제까지 뭐 300 몇십만원 이런 것만 봤었는데 얘는 지금 230만원입니다. 자, 보면은 사용 승인일이 2008년, 그리고 대지 면적이 3600평이 조금 넘는데 연면적이 지금 1000평이 조금 안 돼요. 건폐율이 조금 30%에 못 미치는 물건인데, 자, 이거 생긴 거 한번 보겠습니다. 생긴 것도 지금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이거 매물 사진을 여기 눈이 조금 쌓여있는 거 보니까 겨울에 찍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름인데 아직까지 지금 거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찍어보니까 좀 전체적인 구조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거래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평당가가 아까 얼마였죠? 200 얼마였는데? 그죠. 250만원. 지금 250만원이면 비싼 느낌은 아닌데, 이쪽 뒤에 지금 만약에 여기 부지가 못 쓰는 땅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지금 평당가에 우리가 반영을 좀 해줘야 되고,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 쓸 수 없는 면적이죠. 해서 못 쓰는 땅을 조금 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금 드는 느낌은 뭐냐면, 건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건물의 연면적들은 다들 짱짱해요. 지금 이런 건물들은 200평 한 중반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넓이가. 그리고 주된 출입구가 이쪽일 것 같고, 그러면 마당 공간이 일부 여기 있는 거고, 이쪽에 마당을 쓰고 또 이쪽에 마당이 있는 건데, 이 전체적으로 3000평이 넘어가는 약간은 사이즈가 좀 큰 공장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배치가 어떻게 보면 현재 사용자분의 최적화된 배치겠죠. 이런 배치가.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조금 강한 물건들은 매매 시장에 나왔을 때 이런 구조와 이런 연면적, 이런 건물의 배치, 이런 마당의 어떤 활용성, 이게 예비 매수자, 이 물건을 보러 오는 손님 입장에서도 나한테 좀 맞아야 돼요. 내가 썼을 때도 이런 건물 배치, 마당 활용, 마당 구조, 건물의 연면적, 공간 거리, 내한테 맞아야 이런 물건을 사는 거지, 이게 안 맞으면 거래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물건을 딱 봤더니 조금 색깔이 강해요. 아까 이게 대지가 지금 3300평, 연면적이 1000평 해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물리적인 컨디션이 딱 맞는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이런 물건들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은 우리가 시세에 참고할 때 제외를 하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얘도 지금 보면은 얘도 상당히 큽니다. 3000평이 넘고, 근데 용도 지역을 보니까 계획관리랑 자연녹지랑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설명해 보니까. 그죠. 여기는 자연녹지고 지금 여기는 계획관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색깔 강한 공장, 얘도 지금 보니까 이쪽은 지금 자연녹지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제껴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경매의 목적물이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 있는 거니까 이 위치를 잘 봐두시고, 이쪽 주변에 있었던 또 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얘도 약간 건물이 하나, 둘, 셋, 넷 쭉 이어져 있는 게 약간 그 소세지 연결돼 있듯이 좀 연결돼 있어요. 좀 특이하긴 한데, 얘는 지금 평당가가 200만원이 안 됩니다. 야, 얘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느낌이죠. 200만원도 안 되니까. 자,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런 데는 지금 건물 사이사이에 천막을 쳐가지고 조금 해놓은 것 같고, 여기도 지금 왼쪽 오른쪽 건물 사이에 천막으로 지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얘도 약간 느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그냥 땅 위에 건물 한 동 있고 마당 좀 넓게 그냥 편안하게 쓰고 이런 느낌의 물건은 조금 아니에요. 대지가 1800평, 연면적 518평,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층고 7m, 그리고 전기가 700kW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압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수, 처리 시설도 갖춰놓고 있다. 평당가가 아까 194만원. 그리고 다른 분 거 한번 눌러볼까요? 사진들이 조금 또 사진이 다른 게 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놓으셨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공장의 모습들이고, 여기는 2층에 내부 사무 공간 뭐 이런 거 이게 넣어놓은 것 같고, 근데 이게 연식이 있는 건물이라서 이게 호이스트를 걸 수 있는 까치발, 그 브라켓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민자 H빔 철골로 건물들을 쌓아놓은 거라서 호이스트를 좀 염두하시는 분들은 이 공장은 좀 활용하기가 힘들 것 같고, 근데 이런 거는 무조건 현장에는 가보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들어오는 건데, 좀 많이 꺾어서 들어오기는 한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슉 감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자, 이만치 한번 볼게요. 이게 보니까 경사가 좀 느껴집니다. 벌써 이게 식생블록 이게 한 칸에 50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3개 정도 쌓고 이렇게 가고, 또 단 올라가서 한 3, 4개 정도 올리고 50cm 올라가고, 또 여기서 한 3개 정도 올리고
50cm 올라가고 또 여기서 3개 올리고 50cm 올라가고 그러면 이 전반적인 이 경사도가 편안한 경사도는 아니에요. 이거 좀 가파른데 요런 느낌으로 올라갈 때 경사도에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정도 조건이 나오거든요. 이 식생블럭이 50cm니까. 근데 이렇게 경사를 쭉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꺾어가지고 우리 물건지로 요렇게 들어온다. 요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봤을 때 지금 얘네들이 다 우리 매물 지금 건물이잖아요. 근데 요 밑으로 지금 식생블럭을 상당히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놀이를 줘가지고 여기서 또 웅벽이 이렇게 내려오죠. 해서 이거를 딱 보니까 이거 경사지로 조금 못 쓰는 면적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야, 이거 지금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좀 이상해요. 왜냐면 건물 지금 이쪽 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로드뷰에서 여기쯤에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 위에를 딱 올려다 본 건데 건물의 이쪽 면이 보이면서 여기 바로 건물 밑에 식생블럭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식생블럭 쌓아 올린 면까지가 평평한 땅이라는 거고 지금 여기 도로에서 이 정도 되는 이 거리들 여기가 지금 다 경사지였다라는 그 소리인데 만약에 이 매물이 지금 활용 가능한 토지가 1800평짜리 물건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공장으로서 평평하게 쓰고 있는 땅은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면적이 우리 본부지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쳤을 때는 이거는 날아가는 면적인 거죠. 쉽게 말해서 쓸 수가 없는 땅. 그러면 아까 지금 이게 35억짜리 매물인데 평당가가 200만 원이 조금 안 됐잖아요. 그죠? 194만 원. 야, 근데 우리가 아까 지금 의심을 해보고 있는 것처럼 이쪽 면적이 못 쓰는 범면이라고 했을 때는 이 35억짜리 매물은 1800평짜리 토지에 앉아있는 공장 물건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근데 필지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요렇게가 한 필지잖아요. 그러면 최소 이면적은 지금 못 쓰는 땅이란 얘기예요. 야, 이거 뭐 거짓말 더 보태면은 거의 뭐 한 3분의 1 이상은 못 쓰는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 평당가에 194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실제적으로는 아닌 겁니다. 최소 200 몇십만 원, 200만 원 후반 이렇게까지 가격이 실질적인 평당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 오른편을 거의 다 못 쓰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따져보다가는 뭐 하루 종일 지금 걸리게 생겼습니다. 일단 좀 더 줄여가지고 다른 것도 뭐 있나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억 7천짜리인데 343만 원입니다. 근데 얘는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공장의 형태죠. 2차선 도로에서도 바로 보이는 그런 조건인 것 같고, 그죠? 요렇게 딱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조건이에요. 이런 컨디션의 매물인데 지금 가격이 340만 원 정도다. 이거 연식 한번 볼까요? 2016년이니까 지금 10년이 조금 안 됐죠. 그리고 대지가 200평이 좀 안 되는데 건물이 72평이니까 건폐율도 상당히 많이 채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2차선 변에 얘가 340 얼마였고 우리 경매 목적물 어디 갔냐 지금 여기 어디 여기 있다. 지금 요거 19장 얘잖아요. 얘에서 나오는 이면도로에 얘가 아까 300 초반 그다음에 얘가 한 340 몇만 원이었고 얘가 300 얘도 지금 300 한 중반 됐었죠. 340. 그러면 잠깐만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왜냐면은 이게 지금 경매의 목적물 이렇게 별표 쳐놓고 얘가 아까 300 한 50 정도 됐었죠. 340 얼마? 그 다음에 얘도 지금 340 뭐 얼마? 350이라고 치고 얘는 상가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500 몇십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세 조사에서 그냥 빼고 이면도로에 들어와 있는 요 두 개 얘가 아까 300 한 초반 됐던 것 같아요. 300 한 초반 정도. 그 다음에 얘가 한 300 중반 정도. 그러면은 2차선에 접해 있는 얘도 300 중반. 이면도로에 안에 들어가 있는 얘도 300 중반. 얘도 이면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 300 초중반 사이. 그 다음에 얘도 2차선 변에 거의 붙어있는 느낌인데 350 정도. 근데 우리 경매 물건은 한 17년 정도 세월을 먹은 거고 얘네들은 준신축의 느낌이었죠. 얘가 아까 몇 년식이었지? 얘도 뭐 한 10년 뭐 이쪽 저쪽 됐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물건이 일단 얘는 거의 한 20년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면도로 안쪽으로 더 들어오는 공장이고 경매로 받는 거니까 우리가 명도도 해야 되고 수선 작업도 조금 해야 되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경매 목적물이 아까 2회차 기준 했을 때 평당 지금 195만 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평당가가. 그러면 이번 회차에 이거를 입찰을 한다고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를 평당 200만 원 중반 이상 주고 들어가면은 조금 먹을 게 적을 것 같아요. 해서 이번 회차 최저가 평당 195만 원 이 정도 그냥 살짝 넘겨가지고 낙찰을 받아와야 명도도 하고 수선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이거를 임대로 놓고 뭐 몇 년 갖고 있을 거라고 하면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경매 물건을 바로 단타로 팔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잘 팔면 한 200 한 후반 정도, 뭐 한 300만 원 초반 이렇게는 팔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200만 원 후반 정도에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 물건을 평당 200만 원 극 초반 요 정도에는 받아와야 비용 쓸 거 쓴 다음에 매도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에 또 대출 이자 낼 거 생각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제 수익이라고 맛볼 만한 그런 차액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공장 받아서 이거를 300만 원 이상에 나는 팔 수가 있다, 그러면은 좋은 거죠. 그런 능력만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물건을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애매하게 받아가지고 물건 정리해가지고 내가 되팔기를 한다고 했을 때 시세보다 많이 싼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시세 언저리, 시세 비스무리 뭐 요렇게 이제 시장에 내놓게 되면은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빠르게 거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매도 리스크를 또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싸리 시세보다 확실하게 급매 가격, 극급매 가격 요렇게 메리트 있게 물건을 내놔야 거래를 빨리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도 일정 마진 금액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애매하게 가격을 주고 낙찰을 받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먹을 만큼 책정을 하고 사는 사람도 가격적인 메리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는 메리트 이런 게 있어야 내 물건을 다른 물건보다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면 이번에 2회차 평당 195만 원에서 많이 높여가지고 쓰기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니까 그냥 철이 형이라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구나, 이 물건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 같은 그냥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이런 물건 이렇게 공부해보고 조사해보고 현장 가보고 얼마에 낙찰 받아가지고 얼마에 정리를 하고 얼마에 팔아서 얼마 정도의 투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의견들 중에 하나라고 참고만 하시고 이번 물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입찰하시려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물건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